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코인 법률방 시즌2 부제 거리의 변호사들이에요. 거리도 그래서- 나앉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서 더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자 저희가 지금 캠핑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캠핑카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두 분이 공교롭게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지난 시즌에 상담률 1위, 2위. 예. 자, 여기 오늘 저희 처음으로 이제 법률 상담을 진행할 곳은 예. 네, 아시겠지만 수원입니다. Deer in the headlights, me and my love life, 6-second left, right, wonder why.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인 부스를 설치할 예. 마땅한 장소를 좀 물색을 해봐야죠. 문서무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먼저 어디 가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 먹고 있다. 분명히 뭐 먹고 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사무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저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빨리 먹고 온다고요? 빨리 먹고 제 뭘? 말이 맞잖아요. 드시고 계실 거라고. 빨리 오세요. 예. 아 여기 좋네요 여기.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지대가 좋네요. 밤에도 안 되겠고. 아이고. 새우 맛있죠. 네, 새로 오신 변호사님. 네, 저희와 함께 하실 두 분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겠어요? 인사를 좀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은 평소에 코인 법률을 좀 보셨는지. 시즌 1 때부터 다 봤고요. 네. 아, 다른 변호사님들은 저렇게 상담을 하시는구나 하고 좀 배웠고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 제 상담을 보면서 아, 저 변호사 뭐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평가하실까봐 약간의 긴장감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폭행을 하게 됐어요. 뭐야 싶은데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저는 검사로 한 10년 일하다가 이제 변호사 된 지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수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역시 기소를 못한다는 말을 안 했다잖아요. 아니 이거는 변호사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뭘 착각해요?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게 특수상해고요. 제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가니 도가니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계단 내려가 올라가 또 앉을만 하면 또 누르면 또 내려가 하니까 오늘 제가 인턴으로 일단 지숙 씨 불렀습니다. 우리 지숙 씨가 네. 온 게 저는 너무 지금 든든하고 너무 좋은 게 수원의 딸이거든요.
진짜. 저 근처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집이 좀 가깝고. 네. 지금 뒤에 보시는 화성 보이시죠? 어. 여기 문화재 홍보대사입니다. 수원의 딸이에요. 제 허락을 받고 좀 오셔야 돼요. 진짜. 저한테 얘기는 해주시고 오셔야. 이거 가이드인 줄 알았어요. 예, 깃발 여기 있는데. 예. 맛집들은 많이 형성돼 네, 있는데. 오른쪽에 통닭거리 있고요. 또 뒤쪽에 순대집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오뎅집도 하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삼장님 네. 자리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캠핑카도 안에 들어왔고 하니까. 예,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캠핑카를 저희 베이스 캠프로 하고. 이동식 사무실이네요. 예. 고변 뭐해 좀 도와줘야지. 아이고. 뭐죠? 뭐야 이거? 또 뭐가 있죠? 잠깐만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퀄리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퀄리티 이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자. 뭐예요? 저희가 이게 다예요? 최진식입니다. 트랜스 천막이라고 네. 같이 패야지 뭐야. 이게 뭐예요 색깔이? 이게 얼마나 레인보우스럽고 좋아요. 홍보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지금. 들어가겠지. 오케이 됐다. 법봐드립니다. 법받드립니다. 전받드립니다. 예, 법받드립니다. 그럼요, 법을 받으리죠. There's a desert in my blood and a storm in your eyes. Am I the king of nothing at all? And you're the queen of nothing at all. Will I remember the fight and I forget the pain? I got my hand in your pocket and my key in your chain. Am I the king of nothing at all? And you're the queen of nothing at all.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상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시즌 1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시즌 1과 바뀐 룰이 있다면 일부가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약자 명단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칠판에 적어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지. 상담이 또 만만치 않겠네요. 저희가 시즌 1에서 계속 사연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연을 주신 분들이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약 주신 분들이 약간 데이트 폭력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좀 미리 받아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또 기존 방식대로 현장에서의 상담도 저희가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친구 폭행 사건인데요. 그럼 뭐 남친입니까? 왜 일어나 그만해. 바로 일어나면서 주먹이 날라고. 짜증난다고 사람 때립니까? 그러니까요. 뚱뚱하던 이유로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유사 강간을 당하다 보니까 네. 아이가 너무 큰 충격에 변치 진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 좀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영업에 또 이제 부를 또 밝혀야겠죠. 자 코인 법률반 영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시작합니다. 시즌 2 야 불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오신 건가요, 지금? 여성분이. 여성분이 오셨네. 젊으신 분 같은데. 아닌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코인 법률방입니다. 오셨다. 코인 법률방 네. 500원에 네. 10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회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맥스 30분. 방송이다 보니까 얼굴 공개되는 거, 노출이 되는 것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비공개 번호. 비공개로 그러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을 대충 예약 받을 때 봤는데 네. 남친의 폭행,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남친에게. 제가 볼 때는 폭행을 당하시고 난 후로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네, 코로 숨을 쉬기고 좀 힘들고요.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다. 네, 코가 골절됐었거든요. 어머머머머머.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때려?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고. 상담을 빨리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변호사분이 4분이 있습니다. 네. 상담받고 싶으신 변호사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중관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오선희 변호사님, 오승우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주 변호사님 여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시즌2의 첫 번째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도 없네요 밑에.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럼 다 뭘? 뺐고 왜냐면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나갔고 이제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도 오셔서. 네네. 자, 어떤 사연일지. 자, 오셨고요.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셨나요? 이분하고 네. 상담을 받겠다? 진짜요? 네. 누군가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긴장되네요. 떨린다. 자, 변호사분은요?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본부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들으셔서? 약간 웃긴 면을 봤어요. 웃긴 면을 봤다고요? 법률 상담하실 때 웃긴 약간 면을? 친근함. 예, 신중현 이쪽 변호사님. 맞나요? 네, 여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오시면 돼요. 예, 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신건 변호사입니다. 아니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다른 분은 보지도 않으시고 신중관 변호사님 보시고 그냥 바로 툭 누르셨어요. 제가 그나마 좀 많이 화면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 고민 법률방에서 우리 신중관 변호사님은 진짜 카리스마 있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되는 거예요. 딱 칼같이 말씀해 주셔서 어쩌면 실망하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상황과 네. 확실하게 내용을 들어보고 네. 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대신 최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야 네. 그것들을 듣고선 제가 이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네. 같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자, 상담 들어갑니다. 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예. 저희 집에 주거 침입이 있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몰래 그냥 없는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네. 이 사건 별개로 이 사건 별개로 네.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때문에 남자친구가 집에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서 있어줬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는데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편하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군요. 네. 네. 하지 마. 했겠죠. 근데 등을 돌린 거예요. 삐져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화가 나서 너는 여자친구가 가슴 못 만지게 한다고 삐지냐. 그래서 계속 깨우니까 얘가 욕을 한 거예요. 나 그만해라 이러니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평소에 그런 말을 하던 남자친구가 아니었고 아니에요. 화도 잘 못 내요. 술을 먹거나 이런 아니에요. 아예 맨정신에? 네,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뒤통수 이렇게 때렸어요. 화가 나서 근데 바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주먹이 날라온 거죠. 어디를 맞았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눈? 맞았던 눈? 것 같아요. 얼굴을 코, 눈 어느 쪽? 정확히 정면 쪽? 그냥? 네네네. 이렇게 맞아서 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불 위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코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솔직히 너랑 헤어지고 싶다.
저도 먼저 이렇게 뒤통수 때린 건 미안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상처였어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처음에 했고 욕을 해서 그게 더 상처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맞아요. 그 충격은 아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묻지마 폭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막 속상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배신감이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날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근데 구급차 타는 순간부터 바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면? 어떻게? 신고를 한 거 자체가 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이 보통 피해자들이 본인이 다 오고 나서도 뭐 경찰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좀 커지는 것 같으면 아, 괜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참았으면 되는데 네. 괜히 내가 일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혹시 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오히려 네. 가해자 걱정을 한다고요, 그다음부터. 가까운 사이에서는 사건이 끝까지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피해를 당해도 고소 네, 못하는 네, 사람들이 네, 너무 네. 많아요. 네, 네. 상담만 하고 하는 분들도 이게 많고. 이 사실은 지금 얘기한 모든 그 지인 간의 폭력을 경험한 분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CT 촬영이랑 MRI 촬영을 했는데 안아골절이 눈 나왔어요. 안 와도 네, 눈뼈, 안 와. 눈을 싸고 네, 있는 뼈죠. 눈뼈와 코뼈, 어. 비골까지. 눈, 코를 정통으로 제대로 막 맞은 거예요. 주먹 세게 맞은 거죠. 그리고 진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걔가 왔어요. 남자친구라는 예, 사람이. 예, 그리고 걔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겠다. 치료를 끝까지 해주겠다고. 어쨌든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날 합의서를 써줬어요. 바로 네, 합의서 썼어요? 네. 합의서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요? 합의서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지? 혹시 뭐 그 가져왔거나 뭐 보여줄 수 있는 네, 있어요. 가져오셨어요? 예,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는 게 줘보시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합의서 이게 문과 저랑- 중요해서 그렇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써 있고요. 추후에 이게 문구가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추후에 맞아요. 일어나는 비용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 이게 보통에 들어가는 문구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합의를 빨리 하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 때문에 더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섣부르게 이제 합의를 해버리면 그 후에 청구하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꼭 지금 필요해서 당장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면 별도의 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합의는 치료를 다 끝나고 하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00만 원은 지금 거의 다 치료비에 거의 다 쓰신 건가요? 치료비가 안 돼요. 안아골절만 해도 응. 450이 들어요.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치료했잖아요. 수술 못했어요. 아,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코는 수술을 했어요. 종복술을. 그러니까 일부 지금 코어에 대해서는 수술이 이루어졌고 네.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한 200? 200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은 지금 어떻든 간에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안아골절 수술만 450이면은 뭐 합의금 갖고 택도 없네요. 너무 좋아. 또 코도 다시 재건해야죠. 근데 그 상해 당시에 만약에 이 안아골절에 대한 수술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의 그 금액은 어쨌든 그 합의서로 다 다 충당이 들어가는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의뢰인분은 전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적으로 더 치료 비용이나 이런 후유증 비용 뭐 이렇게 더 받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또 혼을 내고 싶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거 형사 건은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 200이 나왔어요. 벌금 200? 그 제명은 상해예요, 폭행이에요? 상해. 상해? 몇 주 진단? 6주로 나와 있어요? 네. 합의서 때문에 되게 굉장히 적게 나왔네. 그 정도 상해라면 6주라면 네. 상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합의서 벌금 200만 원 냈으면 이 사람이 보통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야 그렇게 때렸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근데 다음에는 걔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200
만 원 나왔다고 본인은 아마 뭐라 하더라고. 합의했으면 이제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그냥 면은 치료만 받고 그러니까요. 싶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최대한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해주겠다는 거에 네. 대한 증거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물론 합의는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 합의서는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네. 쓰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합의서로 영세로 지금 한 거고 네. 이걸 통해서 민사적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걸 입증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라든가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좀 잘 챙겨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이의 폭력도 폭력인 거예요.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 데이트에 집중하면 안 되고. 네, 폭력이에요, 그냥. 또 아주 질이 안 좋은 폭력이에요. 제일 안 좋은 폭력이에요. 사실. 아 이거 주어부터 바꿔야 돼요. 남자친구라고 하면 안 돼, 진짜. 남자친구는 박보검 같은 사람이 남자친구지. 갑자기 기분이 저게 무슨 좋아져. 남자친구야. 그렇게 말하면 박보검이 아닌 사람은 남자친구보다 못 되는 거예요? 아니 미안합니다. 네. 요즘 드라마에 빠져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뭐 재료 차량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저거 그러고 보니. 아 저거 그러고 보니. 입이 심심한가 봐요. 네. 사무장님. 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이 자리입니다. 예. 저희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주제가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따님, 네, 따님 어떤 고민이군요. 네네네. 따님 따님을 살려달라고요? 따님이 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데이트 폭력 아이가 그리고 스팀 다리미로 배에다 화상을. 아! 아유. 남자친구가요? 네네네. 이거 너무 지금 뭐 지금 이제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머리를 잘랐다가 다시 붙였다가 잘랐다 붙였다 계속 변신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밤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저 휴지 한 잔만 있어. 예. 드셔야 됩니다. 두 그릇 뭐 먹었는데. 예. 예. 잘 오셨고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상담 받으시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골마왔던 그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또 얘기도 하시고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 우리 한 분과 상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 분 중에 오늘 상담을 함께 하고 싶을 변호사님을 한 분 선택해서 네네.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어느 분과 상담을 하게 될까요?
아, 이분이요. 좋습니다. 오 변호사님. 저예요? 오 변호사님. 저예요? 오 변호사님을 선택하셨어요? 네. 놀래라. 잘 고르셨다. 네. 전문가의 코스가 나잖아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셨죠?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직접 선택하신 오선희 변호사님. 오선희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우리 오선희 변호사님과 상담 들어갑니다. 따님 아까 잠깐 제 얘기 들었는데 그 네. 스팀 다리미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어떠실까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2월 2일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갑자기 누나 보고 싶었어? 사랑해 이러면서 저녁도 먹지도 않고 아이가 너무 많이 말라 있고 얼굴이 핏기가 없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데 조용히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 보러 왔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구나. 얼마나 그게 마음의 고통이 컸으면.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 훌라후프로 훌라후프 거 같은데. 네, 이게 왜 울퉁불퉁한 거 그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예, 훌라후프로?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걸로 계속 때렸다는 네, 거죠. 이걸로 계속 때리고 이거를 마치 자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안마기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이 폭행이 있던 게 10월 13일이고 10월 14일 날 이제 데이트 나가자면서 갑자기 너 뜨겁게 해주고 싶다, 너 아프게 싶다고 10분 동안 달궈져 있는 스팀 다리미로 배에다 그냥 갖다가 대가지고 아 미친놈이네요. 약간 미친놈이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습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고 병원에 갔더니 이도 화상인데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본인이 약국에 가서 화상 연고하고 거짓말 사다 주고 네가 치료하라고 그 당시 치료도 못 받겠어요. 네. 문자 카카오톡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너무 잔인해. 이것만으로도. 예. 그냥 쳐맞아야 정신 차린다. 네 같은 때리고 죽여도 무죄다. 정신 차려라. 할 일 해라. 빨리 사진 보내라. 내 딸이 네가 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가위로 오려 죽인다. 나는 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중간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진짜 완전 또라이네. 또라이예요, 진짜 또라이. 진짜 또라이네. 사람가 아니네, 진짜. 그러니까 자신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이었어도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거는 진짜. 저거는 무슨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할 수가 진짜 없어요. 욱해서 한 것도 아닌 것 아닌 것 같고. 같아. 약간의 이놈이 가학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걸 자기의 어떤 성향을 이 여자를 빼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갔는데 아이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서 뭔지 얘기해라고 그랬더니 유서 강간이 있었는데다가 변태 진짜. 진짜. 에이, 진짜. 이게 다 코피 유서 강간을 당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큰 충격에 양쪽 코에서 이제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불하고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잠깐의 시간이 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길었을까 생각하니까는 마음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은 TV에 19금 술 먹방 하는 DJ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조롱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롱 방송이라는 게 뭐예요? 즉 따님에 대해서 네네. 아, 자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따님을 비방하고 네네. 고소한다고? 와이씨 옷을 왜 니가? 응? 거짓 진술할 거야? 당했다지. 뭐 내가 설마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다는 야, 응? 뭐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다는 거. 비누 주워라 했다고. 비누 주워라 했다고. 응? 개 같다. 개 같다 이런 말도 하네요. 네. 또라이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방송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진행하고 진짜 못 찾겠는 게 이렇게 해서 반성의 기미라도 보이면 이렇게까지 울분이 나진 않는데 조롱하면서까지 방송을 했다는 진짜 거는 뻔뻔한 거지. 정말 그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뻔뻔한 거지. 이건 그러니까 상대방을 또라이로 모르고 하는 거죠 지금 방송에서. 네.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폭력이죠, 저거는. 저는 정말 악질 중에 최악질이죠 저거는 진짜. 남들이 볼 때 꽃뱀이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했대요. 본인한테 꽃뱀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전 남자친구 팬들이겠죠. 그래서 가해자를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형사가 저한테 얘기할 때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판독 불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자살시 그놈의 심신미약이 이럴 때 쓰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심신미약 심신미약 나왔네요. 아, 내가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심신미약. 그놈의 심신미약. 저렇게 방송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심신미약이야. 심신미약은요, 그냥 감정 결과고요. 그걸 채택하고 말고는 재판부가 특히나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이제 감경해야 되는데 이제는 심신미약이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도 감경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거는 뭐 심신미약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거 될 것 같아요. 빨리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요청에 들어보니까 심신미약이 아니고 형사가 잘못 전달한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심신미약이 아니고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니까. 이러면 심장 박동이 그래서. 느려서 판독이 불가하다고 예, 그러니까 나왔대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심신미약이어서 판단 불가 이런 말은 쓰지 않고 네. 거짓말 탐지기는 그러니까 심리 생리 검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를 측정하는 건데 뭐 우리 이렇게 뭐 청심환 먹거나 뭐 약 먹거나 술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반응이 잘 안 오면 판독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정말 이 사람한테 어떤 법이 적용되면 현재 구속도 안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고 있고 일단 지금 죄명이 지금 보기에도 다리미로 데이게 한 거. 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보여주셨던 훌라후프 저거 진짜 무겁고 크던데 네. 그런 걸로 때린 거.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예요.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되고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때릴 때마다 한 개씩이에요. 죄가 한 개씩이에요. 네네. 그리고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 네네. 이성간 행위가 하나 있고 죽이겠다 너 같은 거 죽여도 뭐 무죄다 이거 네네. 이 부분도 협박죄가 되고요. 네네. 네. 정통망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문자 이런 걸로 이용해서 협박을 할 때도 더 엄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있고요.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뭐 부분은 없는데 아마 따님을 몰래 찍었을 몰래 찍힌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몰래 그러니까는 찍은 거를 그거를
본인이 2대 다 휴대폰 압수해서 수색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성폭력 그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아까 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죄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고요. 방송, BJ 방송을 하면서 따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 따님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게 따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 수사 중에 추가 피해 주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속 사유예요. 이거 방송하는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문자 보낸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있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따님이 정신적으로 너무 허약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구속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말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명 자료로 그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수사기관 제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밖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정신을 제대로 못 챙기면 네. 이때 진술한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대부분 다 가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 중에 누구만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텐데 이 정신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관된 진술을 못할 수가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물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겠지만 본인이 챙겨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챙겨야 되는 된다는 거죠. 거예요. 네, 정말로 강하게 맞아요. 처벌받게 하고 싶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도 나름대로 정리도 좀 해보고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힘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해내실 수 있어 진짜로. 네. 응, 힘내세요. 엄마니까. 응, 엄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아유, 오선희 변호사님 고생하셨어요. 상담을 잘. 예. 너무 무거운 걸 하셔가지고 첫 상담을. 이 범죄자는 어디까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게 만약 정말 증거로 다 이렇게 다 채택이 인정된다고 되고 치면 지금 5년 이상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고요. 네, 지금 뭐 5년 이상은 가지. 법정형으로 따지면 이제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좀, 가능성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저는 꼭 한 가지 꼭 합의해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또 아 남이 그러니까 약해서 하신 지금 분도 그렇게 있어서. 하는 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롱하잖아요. 딱 보니까 지금 하는 짓이 지금 뭐 크게 사법부에서 크게 노할 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맞아요. I've been searching all my life for someone just like you. Don't know where I was going and my legs got tired, but thank God my strength is renewed. 아늑해요, 아늑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사건이면 좋겠는데. 네. 거기 많이 정말 힘드시죠? 그냥 마음적으로 좀 힘드네요. 이게 같이 다 이제 오신 분들이 너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번 자리를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따뜻한 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진 않아서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사건 일어난 곳이 수원이어서 네. 대략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좀.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뚱뚱하던 이유로 되게 많이 맞았어요. 어머. 어머. 턱 관절에 이상이 갈 정도로 많이 뺨을 되게 많이 맞았고 초대남을 불러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시켰거든요. 그한테 관계를 하게 뭐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갈수록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우. 그럼 일단은 좀
어떡하지? 차를 좀 드릴까요? 아, 네네. 이렇게 요즘 제가 당황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따뜻하네요. 네. 이렇게 네. 저희 프로그램 좀 대충 방송을 보고 오셨나요? 항상 챙겨봤어요. 나도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네. 이제 방송에 다 제 사연 나가는 거고 네. 한 번 더 되새김질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겠다도 싶었는데 네네. 답답해요. 이걸 못 말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걔가 이 방송을 꼭 보고 잘못해도 뉘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시게 네. 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총 4분의 변호사님이 계세요. 네. 어떤 분과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네. 아, 네. 시선을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분을 선택할지 대충 알 것 같은데 500원을 놓고 선택을 하도록 할까요? 네. 자, 이번에도 좀 어려운 상담 같은데요. 과연 어느 변호사님이 자, 이번 상담을 맡게 되실지. 신중권 변호사님이 이분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방송을 봤는데요. 네네. 되게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주시고 이건 개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른들의 개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는 잘못 없다고요. 저 같은 건 할 거예요. 아니 저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할 거예요. 제일 네. 똑똑하실까 같으셔서 판사 출신이시고 되게 네네. 아유. 네, 제가 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신유근 변호사입니다. 네. 나쁜 놈 사연이 또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오늘 다 나쁜 놈 특집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예. 아이고. 자, 그러면 10분의 상담 시작할게요. 예.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 22살인데 네. 20살 2월에 친곡 만드는 그 카페가 있어요. 예. 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이제 24살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하자. 시작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3월 1일쯤에 원래 이제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24살이 아니라 2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양다리를 걸치고 네. 있었고 나이도 속인 상태였네요. 네. 난 이제 너랑 사귀는 거다. 얘랑은 이제 헤어졌다. 얘를 너랑 헤어졌다. 사귀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순진하게 믿었군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이제 다시 교제를 계속 해나갔다가 막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네 같은 얘랑 사귀었냐. 너가 뚱뚱한 얘가 뭐가 좋다 내가 니랑 사귀었냐. 미안해라고 항상 말을 해야 됐고 강요한 거예요, 그걸 하라고. 니는 좀 맞아야 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죠? 격반하장도 너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최면을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네가 감당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만한 2m짜리 줄 같은 거를 가져와서 천장에 딱 보면서 이렇게 목매달라고 이렇게 그런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더 제 정신을 막 잡았어요, 내가.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데이트 폭력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자가 모든 게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여성 피해자의 탓으로 계속 돌리고 그런 피해자는 정말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세뇌당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성폭력 한번 당했었던 적이 있었고 학교 폭력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정신과 내원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속돼가지고 자퇴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다 말을 했었거든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다 알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달에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야 2대1
그게 뭐냐 했더니 초대남을 불러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폭력 당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화를 냈어요, 그때는.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아씨 이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을 막 시켜요. 그가 원룸이어가지고 옆에 칼도 막 있고 막 그래요. 그거 먼저 생각났어요. 이 상황에서 더 내가 말할 때가 아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알았어, 술이나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제가 좀 정신이 좀 없었을 때쯤에 걔가 초대남을 부른 거예요. 걔가 저 몰래.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전 남자친구가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 초대남한테 소리 막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근데 옆에서 남자친구는 되게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진짜 감동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했어요. 싫다는 의사를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건 진짜 지금 술을 마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 정신이 없을 때 부른 거죠. 이거는 정말 그건 성범죄 아닌가요? 맞아요. 중간간이라는 범죄입니다. 예. 미리 불러놨을 예, 거예요. 미리 연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지. 와 진짜 앞길이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제는 그 초대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너무 너무 많게 소리 옷 지면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빠르게. 예.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종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서 똑같은 게 너 제대로 안 했다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날 그렇게 된 이후에 그 남자친구에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울면서. 싫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 나쁜 놈이라도 내 주변에 나한테 얘기를 걸어주고 카톡을 하나 해주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었고. 아이고.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혹시 이거를 뭐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고소를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2월 말에. 작년 2월 말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지금 기각 나왔어요. 예? 기각 나왔어요. 고소가 기각됐어요? 상의 없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증거불 증거불충분으로? 이게 그 초대남이란 사람이 그때 돈은 아니었어도 물건을 이제 주전부리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매매로 이렇게 넘겼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러면 신고를 성매매로 신고하신 거예요? 네. 성매매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성매매예요? 이거는 강력범죄인데 그야말로. 죄명을 특정해서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범죄 될까 저 범죄 될까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된 죄명으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강간이란 이런 부분 전혀 조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져왔는데 고소장. 예, 한번 줘보세요. 뭐 되게 많아요. 아이고, 자꾸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취했다고 했는데 만취라는 게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손에나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다음에 뭐 이게 대화는 제대로 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 기억도 안 나요? 선명하게 나지는 않고.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해서 이제 반항 못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강간인 거고 준강간이라고 있어요. 준강간은 뭐냐면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사람을 이제 간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간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제 중간간에 해당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술을 얼마나 마셨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소주 한 4병. 원래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마셔요? 한 병. 그러면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됐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남자친구가 얘 술 깨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이 말 한마디만 기억나요. 그거는 기억이 나요? 삼자 대면을 했었거든요.
검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세워두고 저희를 이거는 가해자 너 100% 다 잘못한 거라고 감히 어떤 어린이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냐 너가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히려 위로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다 이해한다고 다 이해하니까 너 잘못 아니니까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오냐고요. 저는 그게 그래요. 그렇게 말했으면 결과도 이렇게 해줘야죠. 결과적으로는 불구속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다툴 수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 변호사님이 검사 비난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기소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용 당한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불기소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불러서 다독인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비난하시면 안 되지. 그 마음도 있어. 근데 대신 이제 벌금, 그러니까 초범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처벌받은 게 있긴 있어요? 폭력은 폭행 때문에 폭행죄로? 폭력은 벌금 얼마? 1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끝날 사안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명이 뭐 강간을 한 명이 하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강간하는 걸 도와주기는 사람이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이 같이 하면 특수강간이 돼요. 근데 만약 거기에다가 이제 상해까지 있게 되면 특수강간 치상이나 상해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본인이 강요에 의한 성매매 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약간 뭐 중간중간 눈을 뜨긴 했지만 너무나 많이 상태였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방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충분히 초대장 입장에서 그런 걸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초대장이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초대장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간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 그냥 혼자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조력을 받아야 돼요.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중간간이고 특수간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어차피 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되니까 또 필요한 자료들도 없는지 증거가 더 쓸만한 게 없는지들을 좀 더 잘 수집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덤볐다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냐 지냐 이게 받아들여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거라고요. 정말로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네. 국물 밥 드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네, 두 가지. 아니 가져가시는 건데 고소해라고 돼 있죠. 꼭 고소하셔야 돼. 고소하셔야 돼. 보시면서 고소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지시라고. 네, 이런 개그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전 개그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고소하시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약간 주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보시면서 네. 조심 가지세요. 예, 조심 들어가세요. 네. 예. 아유. 아유, 다녀왔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나 이제 퇴근해야 돼, 진짜. 너무 답답하셨죠? 아이고. 너무 답답했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검사도. 왜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변호사님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뭘 착각해요, 그게 아니고 저도 그런 적 있다니까요. 기록을 아무리 뒤져도 기소하기 어려운데 너무 안쓰러운 거지. 그래도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선의의 마음. 기소를 못한다는 말을 안 했다잖아요. 마치 할 것처럼 해놨으니까 문제가 된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편드시면 안 돼요. 편드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예를 들면 좀 부족하면 이게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좀 줘야지. 전혀 이게 예상을 못하고 있다 당하시니까 더 충격이 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위로하고 싶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비난하자고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마무리는 항의야. 예약했는데 좀 일찍 왔어요. 상담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유흥 탐정 아세요?
이걸 다 알았는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연찮게 신랑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서 신랑이 바람이 난 걸 알았어요. 자고 있는 거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매형이 외도를 해서 저희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